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추억팔이 팟캐스트 76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린입니다. 네, 저는 쇼고요. 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원래 순서가 있는데 오늘따라 린 씨가 치고 들어오니까 깜짝 저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인생이 늘 예측되는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은 사교육과 소년소녀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 수업 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배웠던 것들에 대한 얘기, 추억 이런 거 얘기할 텐데 그 전에 네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 더현에게 혹시 최근에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네, 그 제가 어떤 그 작가님이랑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네, 책. 네, 책을 이제 오 작가님 선물해 주셨는데 네. 수신지 작가님. 수신지 작가님 네. 그 대표작이 스트리트 페인트와 네. 3그램이었나요? 네. 있는데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민 씨와 사카린 씨한테도 이거를 주셨어요. 어머. 아, 정말요? 네. 어떻게? 아, 네. 이것도 어떡해. 또 라이브로. 그러니까 그때 내가 20소소도 즐겨 듣는다는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일부러.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카린님 거고. 어머. 네, 민님. 네. 어머.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게 왜? 저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책이 얼마나 구하기 어려운 책인지 아세요? 네, 이게 아마 저기 좀 그 정식으로 독립출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더현에게 때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저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저 엽서에다가 메시지를 써주셨길래 저는 저걸 꼭 사보겠습니다. 그랬었죠.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검색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이미 판매는 2013년에 종료됐어. 그럼 정말 지금 저희 엽서를 보고 있는데요. 글자도 무슨 활자 같아요. 그래, 그거 읽다 보면 눈물 난다니까. 아버지도 읽고 눈물을 적시는데. 너한테 이런 팬이 있는 줄 몰랐다며. 요즘에 감수성 폭발이어가지고. 이 작가님 그림 그리시는 분이잖아요. 네. 뭐 크게 보자면 저랑 비슷한 업계에 계신 분인데 네. 뭐 그림 그리시는 분 중에 팟캐스트 들으신 분 많아요. 네. 왜냐면은 손을 움직이면서 귀는 심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작업하시면서도 우리 거 방송을 많이 들으셨다. 이 집이 이제 같은 집이니까 똑같은 책 두 권 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같은 집. 그렇죠. 배려를 한 거죠. 왜냐면 한 집에 저 스트리트 그렇죠. 페이터 두 권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어쨌거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오빠를 30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근데 가만히 있다가. 여태까지. 이 남자가 이렇게 무서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손 위에서 위에 있어. 네가 손오공이야? 나 부처님이야. 관음보살의 마음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편집권은 사카린 씨한테 있어요. 근데 나는 한낱 편집 노예고 CP는 오빠예요. 그래, 노예야. 요즘에 전적으로 믿어요. 약간 조정치 이런 거면은 조정치래. 윤종신이야, 지금, 쇼씨는. 그래, 내가 김구라면 오빠는 여운역인 거야. 그렇지. 키가 조금 더 클 뿐이지. 알겠습니다. 갑시다. 여튼 수신이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겨 들으면 감사합니다. 저 근데 한마디만 더 해도 네. 돼요? 수신지 작가님이라고 자꾸 제 이제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미담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담을 미담이죠. 얘기할 때마다 이 작가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 수신지 작가님 이름을 다르게 배열하면 체조 선수 이름이 나와요. 신수지라고. 애니어그램 하듯이. 그래서 자꾸 제가 처음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듣다가 사람들이 신수지? 체조 선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수신지. 오빠, 언니 근데 그거는 그 애니어 그림은 성격 유형 검사잖아. 그래? 애니어그램이니? 그게 체조랑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저기 글자 썩는 건 뭐니? 그게 아나그램인가? 아나그램이니? 그래서 성격 하여튼 비슷해요. 검사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애니어그램을 아니야.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 편집해. 길게 얘기하지 마. 편집해. 짜라. 애니어그램을 아나그램 하면 아나그램이 될 거예요, 아마. 짜라. 그래 넘어가. 네. 편집해. 저는 킬라그램 좋아합니다. 이렇게 치면 편집할 수 없잖아. 튀어. 이렇게 치면 편집할 수 없잖아. 갑시다. 로얄 제리. 여튼 이거 너무 올드하다 그다 너. 야,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내보내라. 차라리 같이 죽자. 로얄젤리라는 표현이 있고 학교 선생님이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그 로얄젤리도 같이 살려. 가래치면 어리굴젓. 민달팽이. 이게 20소소니까. 다 좋아. 갑시다. 알겠습니다. 다 살려. 여튼 개소리가 길었고요. 네. 팟빵 리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아포님께서 도끼 모자의 808은 힙합에서 자주 사용하는
나온 드럼머신 이름입니다. 힙합 음악 상당수는 롤랜드사의 808 드럼을 샘플로 만들어지거든요. 라고. 그럼 그걸 어떻게 읽는 거야? 808 이렇게 읽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그냥 버전 번호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롤랜드가 원래 그 믹서랑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좀 오래된 회사이면서 저가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도끼가 그걸 색색별로 쓰고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렇게 배열이 나오면 또 심쿵하더라고. 저 모자 사야 되나? 맞아요. 이쁘죠. 나는 여명이랑 관계 있는 줄 알았어. 808. 근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치? 그 모자. 예. 아니 그러니까는 예. 손쉽게 살 수 없으니까 그냥 마음만 계속 두근거리면 있는 거죠. 네. 그 신노현역 사거리에 지금 옛날에는 그 커피숍 지금은 투썸 플레이스인 거 있잖아요. 네네네. 땡땡이 건물. 네네. 그 맞은편에 808 김밥인가 하는 김밥집이 있어요. 그걸 보고 왜 808인가 해서 검색했더니 주소 집원이 808번지예요. 네, 상관없는 얘기지만. 맞아. 5구반점도 59번지라고. 그런 거죠. 청담동 111 같은 거죠. 네. 5구 반점 주인장 이름이 왕호구 선생님. 정말 깨알같습니다. 별걸 다 알아. 알겠습니다. 이 부부의 한계는 어딜까요?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이번에 소개해주신 국산 애니들은 원래 KBS2 금요일 저녁 6시대에 첫방을 하고 나중에 전국노래자랑 뒷시간대에 재방, 3방이 편성됐던 만화들입니다. 92년생인 저는 꼬비꼬비랑 두치와 뿌꾸 정도만 금요일 본방을 보고 나머지는 일요일 오후에 많이 봤었죠. 그리고 90년대 말 금요일 저녁 국산 만화의 계보를 이은 건 전설의 한국형 특촬 지구용사 벡터맨과 검정 고무신이었습니다. 라고. 한치 두치 셋치 넷치 뿌꾸빠 두치와 뿌꾸. 그쵸. 거기가 그 미라, 드라큘라, 그렇지. 프랑켄슈타인 나오죠. 하고 또 한 명 누구지? 늑대인간. 그렇죠. 근데 다른 애들은 점점 인간화가 되는데 늑대인간이 잘 안 돼가지고 되게 막 고민하고. 심으로. 마빈 박사. 그리고 이경균의 집 개들 이름이 두치랑 뿌꾸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그 프랑켄슈타인이 힘이 엄청 세요. 맞아. 그래가지고 문고리를 돌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인간화된 걸 막 자랑을 막 하는데, 프랑켄슈타인이 문고리를 돌리면서, 이것 봐, 나 힘이 약해져서 문고리도 못 돌릴 것 같아 하는데, 이렇게 문고리가 있으면 손을 바짝 안 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똑바로 잡아야지. 똑바로 잡는 순간 문고리가 부셔진 거야. 그 애들이 착해. 네, 착하죠. 착한 애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에스플라티나님께서 80년도 중후반 이후분들은 동화나라 ABC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무려 영어와 사자성어가 나오는 전래동화였죠. 둘리 영심이 마법사 아들 코리는 만화책 원장을 애니에서 엄청나게 순화시킨 거라 보네요. 슈퍼보드 만화책 보면 지저분하고 입으로 다 찢어질 정도로 싸우고 입으로 출산하는 장면도 나오죠. 입으로 출산한대요. 네. 영심이도 제목 바뀌어서 나오는데 데이즈 오브 퓨처 페스트 같은 스토리도 있다는 점. 둘리도 만화책 둘리에 비하면 귀여운 편이죠. 그쵸. 코리의 쥐마왕은 힘도 세고 마력도 강한데 어처구니 없는 바보였다는 점. 그리고 심슨 가족은 처음 MBC에서 호머 심슨을 배한성 씨가 한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 심슨 언니들이 호머 심슨 입냄새 이야기를 언급한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 MBC에서 했습니다. 담배 뻑뻑 피는 그 허스키한 언니들이죠. 네. 그리고 동화나라 ABC랑 제가 지금 헷갈린 게 하나 있는데, 원래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중반 때, 일본이 그때 이제 한창 유럽의 어떤 엔티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많이 좋아하죠. 유럽에 있는 전래 동화들을 되게 비싸게 만든 그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MBC에서 수입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개구리 왕자라던가, 봤어. 예, 그런 것들을 명작동화로 해가지고 아니, MBC 명작동화. 명작. 예, 그런 것도 하나 하긴 했는데 ABC 그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한화하고 맨 뒤에 사자성어나 뭐 이런 거를 그 내용을 빗대서 설명해주는 아마 그런 학습 만화 같은 역할을 하는,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의 교훈은 사필 규정. 그 다음에 여기 영어 단어를 배워봅시다. 네, 백설공주가 먹은 것은 애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보통 따라가죠. 그런 애플.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 대충 그런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무시무시하네요, 진짜. 83년생 아재인데 매주 조조의 기묘한 모험과 마크로스의 데이터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투로님께서 오라라고 들이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라 무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누군가 들으면서 박수 치고 있다, 분명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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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남편입니다. 둘리아 마이콜님께서 유튜브에서 달고나 자판기 영상 보았는데 너무 웃겨요라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 주셨습니다. 이거 봤어요, 혹시?
아니요. 이거 전 몰랐는데 달고나를 직접 만드는 자판기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는 그걸 어떤 초딩이 그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야, 그 과정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귀여워. 근데 초등학생 리뷰 완전 재밌죠. 근데 더러워, 달고나 기기가.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어리니까는 먹는 건데 어른들은 못 먹는 그런 수준이에요, 보면은. 네. 아쉽네요. 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천대우님께서 너무 늦은 후기인데 너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어릴 적 창문 여중고 근처에 살았는데 그 근처에는 드림랜드도 있었네요. 맞아요. 지금은 없어진. 창문여고 바로 옆에 작은 분식집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특이한 떡꼬치가 있었는데 튀기는 방식이 아닌 쪄서 고춧가루 중심의 약간 된 다대기 상태의 소스를 발라 상당히 칼칼한 매운 스타일이었어요. 고추장에 설탕, 케첩 베이스의 튀긴 떡꼬치 스타일은 20살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는데 어릴 때 먹던 스타일의 떡꼬치는 그 뒤로 한 번도 못 먹어봤네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네요. 아직도 그런 스타일을 판다면 가보고 싶네요. 라고. 집에서 해먹어보고 싶다. 살 수 있잖아. 떡을 이렇게. 근데 처음 들어봐. 나도 처음 들어봐. 근데 생각하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맛은 칼칼한 이거에. 근데 그 창문역으로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결혼식 한 데가 거기 근처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 반갑다. 드림랜드가 이제 북서울 꿈의 숲이 됐고 저희가 결혼한 데가 북서울 꿈의 숲이었죠. 이제 예식장 이름 맞추시는 분 나온다. 네,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요. 알겠습니다. 밥이 맛있었어. 네, 알탕이 나와서. 자선 번영을. 아니 카렌 씨가 알탕을 좋아해요. 뭔 개소리야. 개소리 나왔습니다. 네. 야, 내가 결혼식하고 밥 먹냐? 거기서 정신없는데. 내가 먹냐? 아니 그때 정확하게 워딩이 뭐였냐면 내가 너무 진심 토크야. 알탕이 있는 걸 보니 된 곳이다. 여기는 예. 그러니까 알탕을 먹어보고 그런 얘기를 대접할 줄 했었어요. 아는 곳이다. 음식이 맛이 있다. 알겠습니다. 전현무 스테파니님께서 눈팅만 하다 참을 수 없는 야른 채 희동이는 남자아이입니다. 만화 보면 둘리가 여러 번 쉬야 도와줍니다. 라고 했더니 둘리와 마이콜님께서 맞네 희동이 남자 맞아요. 희동이가 도우너 입에다 오줌 싸는 장면 본 것 같아요. 라고. 그러니까 형아라고. 난 형아라고 부르는데 딸이다라는 게 반전인 줄 알았거든. 뭐 반전 만화는 아니니까요. 네. 어린이 만화니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둘리와 마이콜님께서 둘리 얼음별 대모험에서 마이콜이 부르는 노래 가사 저는 다 기억해요. 라고 하면서 노래 가사를 적어주셨는데. 그 마시지만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국산 게임으로도 발매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샀어요. 아케이드 게임인데 원더보이와 있었어. 마리오 게임 섞어 넣은 듯한 게임이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수정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얼음별 대모험의 게임판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제가 알기로는 얼음별 대모험 게임판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보이 시절, 그러니까 메가드라이브 1 때 삼성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 풀렸을 때 그걸로 나왔던 아기공룡 둘리가 횡스크롤 액션 스타일의 이제 게임이었는데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도트 그래픽으로 한글 자막과 둘리와 뭐 이렇게 해서 둘리가 뭐 총 같은 거 이렇게 쏘면서 막 가는 그런 거에서 나중에 코스모스 타고 막 슈팅 게임하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정발이 아닌데도 CD 게임 있을 수도 있어. 정발이 아닌 데는 CD 게임이 있었으면 제가 알았겠죠? 몰랐을까요? 민 씨가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알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요. 내가 누구냐? 네, 궁금해서라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얼음별 대모험 게임이라면? 그래, 넘어가. 예. 제 주변 사람들이 이게 이런 똥겜들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똥물리에라 그래, 똥물리에. 그래갖고 똥물리에 사전에 한 조씩 추가한다고. 네. 미국에 계신 그 AVGN 같은. 네네, 그런 거죠. 네. 그걸 시키면 오빠랑 언니 동물리에냐? 그렇죠, 동물리에죠. 여튼 그 주제가 유튜브에 있다고 링크도 주셨는데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야? 월터화이트님께서 안녕하세요. 장마철 빗줄기를 뚫고 업로드된 이번 편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덤으로 세 분의 외모 평가에 대한 반응도 무척 유쾌했네요. 중간에 나온 2020 원더키드에서 아이캔이 우주복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몰래 우주선에 탑승한 걸 발견한 로봇 코보트, 그렇지, 코리아 플러스 로보트가 즉석에서 아이캔의 우주복을 제작해줬기 때문입니다. 만능 로봇답게 못하는 게 없었죠. 다른 분들과 달리 이 작품을 무척 좋아했던 저로서는 리메이크를 간절히 원하는데 민님의 말씀대로 시장성이 없으니 안 될 듯 싶네요. 라고 하면서 네, 코보트도 양심이 없겠네요. 네. 지금 사진을 주셨는데 코보트 양심 없게 생겼네요.
야, 그래도 코보트는 R2D2 거야. 난 로봇, 양심 없게 생겼대. 난 로봇 관상. 로봇이라, 난 로봇이라 양심이 없다, 으하. 이게 웃는 게 더 웃겨. 양심이 없는데 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으하하. 네. 알겠습니다. 울어, 차라리 울어. 계속 읽겠습니다. 욕을 더 먹는 아마님께서 관제동원의 삶에서 빵 터졌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린님과 마찬가지로 은행원이셨는데 여자 농구부로 진짜 많이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유재석 씨가 광고 모델로 있는 W은행 출신이십니다. 머리네요. 톡 좋아? 이거잖아요. 네. 한빛은행. 그죠, 조흥. 네. 아니죠. 한일은행. 한일. 한일은행이랑 상업은행이 합쳐져서 네. 한빛이 됐죠. 더군다나 여자 농구팀이 아. 홈 경기장이랑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경기만 했다 하면 무조건 참가. 일요일 경기에도 개근 찍으셨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도 주말에 농구장 진짜 많이 갔네요. 아버지께서는 경기 보시면서 골 넣으면 환호하고 실점하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화를 내셨는데 저랑 제 동생은 농구고 뭐고 콜라랑 후랑크 소세지 뜯어먹으면서 집 가기만 기다렸죠. 프랑크. 경기 연장이라도 되면 집에 가고 싶어서 뗐었는데 아버지께서 미안해 하셨는지 경기 끝나고 고깃집 데려가서 삼겹살 사주시고 그랬었어요. 좋은 아버지네요. 20소 덕분에 예전 제 기억도 떠올리게 된 재밌습니다. 진행자 네 분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그 프랑크 소시지 딱 하니까, 네. 비닐팩이 들어있는 그 그래? 단어 딱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 어렸을 때는 그걸 감싸고 있는 것이 비닐이라는 케이스 그거를 네네네. 벗겨서 먹으라고. 그쵸. 아니 그 쓸데없는 짓. 엄마가 막 뜯어주고 그랬었죠. 예, 식용 비닐이라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먹는 네. 맛인데 또 네. 오도독 먹는 맞습니다. 그거랑 왜 순대도 네, 막 순대도 식용 비닐로 많이 껍데기 만듭니다. 벗겨. 그 네. 껍데기 벗겨 먹으면 재수없는 여자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제가 그 오징어 순대도 벗겨 먹나요? 저 진짜 궁금한데? 나 진짜 걔가 오징어 순대 먹는 거 보고 싶어. 와, 진짜 궁금한데? 걔가 누구야? 그 오징어 숙회랑 순대랑 같이 먹는 내가 건가? 수요미 식회 봤는데 그 인공 케이스가 그거보다 그 창사보다 더 비싸다고. 네. 그걸 쓸 리가 없대. 식용 비닐 비쌉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부초밥님께서 사카리님 멘트가 너무 웃겨요. 특히 쇼씨가 넘어갈 듯 웃으실 때 덩달아 웃게 되는 크크크라고. 제가 그래서 여기 매주 참여하는 겁니다. 웃으러 참여하는 겁니다. 웃음이 없는 네. 내 삶에 웃음을. 그러니까요.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지난번에 올린 예능 코미디 편 추가 정보 올릴게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코미디와 예능을 따로 나누고 예능 편 제목은 추억의 오락 프로그램과 소년소녀가 좋겠습니다. 오세요. 코미디는 응팔 시절인 1988년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 4 코미디가 모두 흥했던 2006년까지 다루고 오락 프로도 90년대 초반부터 무도가 흥하기 직전까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떡밥 하나 더 던져드리면은 지금은 사라진 시트코미디에서도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R이랑요? 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순풍 산부인과 보려고 아버지가 11번 뉴스를 끊고 번거롭게 6번으로 채널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센여세 논스톱 시리즈 같은 청춘 시트콤도 그놈의 러브라인만 아니면 정말 재밌었죠. 라고. 네. 남생 여셋은 연애하는 맛에 보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지. 프렌즈 짝퉁? 너무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아니, 원래 거기서 따왔다는 얘기가 엄청 많죠. 근데 그분이 지금 TVN 사장이에요. 거기 PD가, 남생 여셋 아. PD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그 영상도 잘 보면 약간 프렌즈 느낌이 납니다.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그 소파에서 이렇게 다 같이 그러니까. 앉으면서 할머니랑 같이 띠용 하면서. 아이고, 띠용. 예. 김용림 할머니. 네, 큰바위 할머니라고 했지 맨날. 그렇지. 아. 이경실 교수님이랑. 네. 이경식 교수님이랑. 권혜요 카페 사장. 그렇지. 카페 사장 권혜호까지도 사실 되게 프렌즈랑 비슷한 구성이죠. 카페에서 자주 만나고. 그렇죠. 예, 센트럴 시티는 아주 비슷합니다. 네, 그러네요. 여튼 제 이분 글 보고 생각한 거는 저희가 그 추억을 얘기하는 거지. 네, 무슨 뭐 총망라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쵸. 차라리 한 편을 하면 했지. 그렇죠. 총망라를 하고자 한다면은 직접 순풍산부인과. 그러니까 직접 나오시던지. 장인은 왜 그러세요? 네. 직접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때 엄청 따라하지 않았어요? 이 박영규 씨 성대모사. 박영규, 오지명. 미스나, 트르나! 맨날 이렇게. 용용. 또 전두환 좀 들어가 있어. 용경! 막 이러면서. 미달이 맨날 신경질 내고. 송혜교, 허영란 간호사. 허간. 표간. 맞아. 맞네, 그러니까 맞네.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이 막 줄여서 얘기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요즘에 김변.
송변. 그 10가지 가는 겁니까? 그렇지. 김앤장까지. 그렇지. 김앤장. 김앤장. 김변과 저기 장변이 만나서 김앤장이 된 거. 뭔 소리야? 여튼 알겠습니다. 변 같은 얘기.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본 얘기 넘어갑시다. 네. 사교육과 소년소녀. 잠깐 이제 이것도 저는 언제나 시간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먼저 그래. 제일 어린 시절부터 가야죠. 일단 유치원 때. 타임머신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어렸을 때 효씨가 유치원 때 무슨 교육을 누구나 받았는가? 어렸을 때. 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러니까는 효씨 유치원이랑 우리의 유치원이랑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뭘 배우셨나요? 네. 유치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교육받은 뭐 무언가. 유치원이건 아, 저는 그러니까 사교육이잖아. 그거. 가장 먼저 받았던 뭐 학원 그런 계열의 사교육은 태권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역시 대한거나. 네, 요즘에 태권도 잘 안 하지 않아요? 하나 요즘에. 하긴 하는데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날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네. 바뀌었어요. 영어 태권도예요. 원, 투, 그거를 선생님이 영어로 가르쳐요. 이스키를. 대박, 나 지금 말문이 막혔어. 오, 씨바. 원하면 태, 투하면 권. 약간 랩 같은데? One to the ten, two to the gone. 네. 아니, 진짜로 그 모든 교육을 영어랑 연결시키는 게 유행이라서. 아, 대박이다. 여튼 그 태권도를 배웠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했던 게 서예랑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역시 고전적이야. 고전적이에요. 예체능이야.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안 했던 고전적인 거는 그거였어요. 속셈학원. 유치원 안 다녔어요? 유치원 다녔었죠. 네. 유치원 다니면서 과외로. 과외로.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유치원 때는 한 번도 과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순간 딸이 받아쓰기를 20점을 받아온 그걸 보는 순간 사교육 폭탄. 그렇지. 그렇지. 장전 발사. 사교육에 비가 내린다. 엄마가 20점 시험지를 딱 받고 나서 내가 워킹맘이어서. 맞아. 애가 이렇게 받아왔구나. 그러니까 나는 워킹맘, 돈을 버는 맘이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사교육에 부어야 되겠다. 그 진짜로 1학년 받아쓰기는 예상 문제를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하고 가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한 거야. 그거를 근데 엄마가 이렇게 강압을 시키지 않으면. 왜냐면 그 요령을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 해도 그 중요함의 의미를 모르잖아. 이거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10개를 불러주고 써보고 이거 틀린 거 이거야 라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가면 거의 90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모의 연습을 엄마가 시켜주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1, 2학년 때 조금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받아쓰기를 못해서 받았던 교육이 뭐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엄마가 얘는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습학원 보습학원 종합반을 보냈어요.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초딩이니까 12시쯤 끝나잖아요. 저희 초1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2시인가 3시인가에 가서 6시에 끝나는. 맞아. 나도 그랬어. 종합반. 보습학원이 뭐예요? 그냥 국어부터 전과목을 다. 그러니까 정말 학습을 보조해주는. 그렇지. 보조 학습 학원이죠. 보습 학원. 그러니까 숙제도 선생님이 학교 숙제도 갖고 오라 그래서 같이 하고. 그냥 엄마들의 거의 애를 맡겨놓는. 그렇죠. 엄마들은 알림장 보고 준비물만 준비해주면 되는. 그래서 어머니도 퇴근하실 때 맞춰서까지. 그런 거죠. 그런 거구나. 할머니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애 데리러 가고. 그리고 우리 동네 차로 외지면 또 학원차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거든, 집에. 그렇죠. 봉고차. 그렇죠. 네. 그래서 좋았지. 뭐 어떠셨어요, 민희 씨나? 저는 이게 딱 제가 시기로 딱 나눈 게 저는 유치원 안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안 다녔냐면은 사카린 씨는 다 이런 얘기 다 아는데 유치원 다녔는데 3일째인가 그때부터 안 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유치원 안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유치원은 재미없다. 매일 똑같은 걸 나에게 강요한다. 우와, 멋있다. 난 같은 걸 하기 싫다. 와, H.O.T 같아, H.O.T. 그래서 아버지가 4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얘는 뭔가 좀 야, 이상하다. 4살 때부터 어디 기관을 보내? 4살인가 5살 때 보낸 거라고 하던데요? 이제는 정말 구속받기 싫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태권도를 갔어요. 네, 이거 좀 기억은 잘 나는데 매일매일 다른 걸 알려줍니다. 태권도를 가는데 저희 엄청 시골 살았었거든요. 그때 말했던 깨골창 그 샘내. 네네. 네, 그래서 태권도 다니면서 속셈학원 다니고 첼로 개인 그러면서 첼로 개인 레슨 받고 이렇게 3개 했었어요. 4살 때. 어머. 5살 민씨 그러면 첼로 가능자예요? 네.
첼로 가능자예요. 예. 쩍보라고 하는 그거지. 예. 쩍보. 자세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기서? 아니 그냥 이해를 돕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정도 이제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졸라 큰 거.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첼로가 엄청 무거워요. 5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들어요. 네. 근데 엄마가 가. 그러면은 그게 또 그 배우러 가는 데가 깨골창에 첼로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파견온 공무원의 아내분이 음대 출신이었던 음대 출신인 거죠. 그래서 엄청 서울 여자 같은 그 되게 그러니까 도시 여자의 그 도시 엄마의 그 느낌? 도시 세댁. 그랬는데 그분이 엄청 깐깐하시고 안경 이렇게 은퇴 안경 쓰고 그리고 되게 무서운 예민할 것 같아.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에 갇혀가지고 계속 첼로 하던 그런 안 좋게 있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잘해줄 때가 있었어요. 뭐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백숙을 한 그릇 준다거나 과일 같은 걸 한번 준다거나 그러니까 먹기 힘드니까 그랬었어요. 네. 그거랑 속셈학원에서 이제 영어랑 속셈을 같이 배웠었는데 노래 부르잖아요. 막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종이로 된 카드가 있는데 매번 이제 수업을 들으면 맨 마지막에 아까 막 그 말했던 그 사자성어 같은 거 나오는 애니메이션 그런 걸 하나 틀어주고 거기 맨 마지막에 애플 이걸 하면 그 애플이 종이 카드로 있는 거예요. 어허. 똑같은 그 그림체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보이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를 7편 보면 단어 7개를 외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해가지고 한 1년지 모이면 한 4, 500단어 되니까 그것도 한 2년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렸을 때 그거였어요. 영재검사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늘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면 저기 이 앞에 있는 두 부부가 유럽으로 신혼여행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영어로 석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카린을 미니가. 제가 못해갖고. 사카린 다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잖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그렇죠. 영어를 한 달에 4,500개를 외우고 2년에서 500개씩 외우던 애인데 근데 저는 진짜 되게 평범했던 게 그러니까 고모가 하나밖에 이렇게 없는 조카라서 되게 저를 예뻐했거든요. 예뻐해서 유치원을 가기 전에 이틀을 나를 잡고 투어를 다녔어요. 어디를 보낼 건지. 어디 유치원에 갈 것인가. 유치원 쇼핑이네. 쇼핑을 가서 선생님들 놀이터가 있는지 한 반에 몇 명인지 이걸 다 보고 다녔어요. 알탕이 나오는지. 네. 준비가 된 집인지 보는 거죠.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그걸 했는데 내가 어떤 유치원에 미끄럼틀을 타고 오면서 내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올게요. 그러는 거야. 미끄럼틀이 타고 싶어가지고. 너로 정했다네. 그래서 거기가 정해졌어. 그래서 갔는데 기억나. 아침에 유치원 차가 올 때가 되면 울어. 왜요? 왜? 가기 싫은 거지. 분리불안. 어리니까. 울잖아. 그러면 차를 타면서 울면서 가면 막상 잘 놀아. 10시쯤 되면. 근데 그걸 한 2달 정도 찡찡대면서 갔던 게 나 머릿속에 있어. 6살인데도 그랬어. 근데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랑 떨어져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키워가지고 엄마 아빠는 그냥 늘 집에 없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유치원 갈 때도 분리불안 따위는 없었고 저도 없었어요. 저도 할머니가 키웠는데 할머니랑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그 노란 차에 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헤어지는 기분이. 저기 엄격함이 영어로 뭐였죠? 스트릭트? 하여튼 할머니가 굉장히 엄격하셔서 그 할머니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지. 유치원 노란 차가 너무 좋은 거야. 분리불안이 아니네. 분리 안정. 되게 분리 환영. 되게 재밌게 놀았어 진짜. 근데 유치원에서. 할머니는 나를 가리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손 씻어라, 뭐 해라, 뭐 잔소리와. 왜 똥을 분리해서 먹냐, 멸치 먹을 때 뭐 별얘기 통으로 다 먹어라. 똥을 분리해서 먹다고 똥을 왜 먹지? 멸치. 그게 씁쓸하니까 애들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안 먹죠. 그리고 막 그 뼈째 먹어라, 그 뼈째 먹으라고 있는 거다, 막 별로. 키가 큰다, 뭐 이런 거. 우유를 하루에 한 컵씩 마셔라,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분이네. 딱 가잖아요? 유치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내 눈치를 보잖아.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렇죠. 내가 여기 돈 쓰러 왔지, 돈 받으러 왔지. 난 고객이야. 어린이가 그걸 알았겠어. 난 갑이야, 갑. 난 갑, 넌 을. 근데 갈지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다닌 그 유치원 기억나요? 저는 집에 그렇게 그다지 제가 막 장난감 이런 것도 조르는 애 아니었고 약간 네. 좀 뭔가 무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 TV나 CF 계속 보면 이렇게 저도요. TV CF 계속 광고만 그렇게 좋아했어. 나도. 녹화한 거 틀어주면 그렇게 가만히 잘 있었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근데 유치원에 갔는데 별천진 거야. 액티비티가. 장난감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맞아. 나는 그 장난감의 즐거움을 거기 가서 깨우쳤어. 맞아. 원목 장난감 이런 거 많잖아. 원목. 왜냐면 그때 애들이 교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몬테소리 원목 블럭 360개 오랜만에 듣네요. 몬테소리. 모양 뭐 이런 거. 그거 그런 별거 거. 아니잖아. 이렇게 피복된 전선 같은 데다가 나무 그 원목을 이렇게 옮겼다. 오른쪽으로 옮겼다. 왼쪽으로 옮겼다. 그건데도 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야. 맞아. 왜냐면 왼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옮겨지거든. 그렇지. 근데 나는 유치원을 갔는데 여기가 너무 액티비티를 열심히 하는 유치원인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주말 농장이 있어가지고 귀찮은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막 호미질 하는 흉내만 내면은 여름에 가지랑 감자 이런 게 집으로 와 바구니가. 애기들이 키웠습니다. 아니야. 선생님들이 키웠어 그거. 거기 농장 아저씨가 해주신 거고 일주일에 2번 아기 스포츠탄이라고 해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해야 돼. 수영 다들 언제 시작했어요? 유치원 때 하다가 맨날 울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민이는? 저는 20살 넘어서 했어요. 오빠는? 저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기억 안 나고 제가 뭐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으로 갑니다. 거기는 강제적으로 배우잖아요. 강제적으로 네, 무조건 물에 배워야 빠지는 돼요. 거죠. 빠질 네. 수 있어. 섬나라라서. 언제 수영장이 있습니다. 영토가 가라앉아서 생존. 빠질 수 네. 있어. 생존. 네. 저 지금도 수영이 초급인데 그때도 싫고 지금도 물이 싫어. 전 대학교 4학년 때. 아이고. 2007년에. 약간 아이고. 그런 게 있어요. 저 원초적인 걸 되게 무서워해요. 불 이런 거. 저도 그래서 보내려고 하면 걔가 그렇게 경기를 일으켰대요. 진짜 너무 난 수영 싫었어. 안 한다고. 왜냐면 그때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세대, 그러니까 80년대생들 엄마들은 애한테 보내야 될 그 애를 가리켜야 될 과업이 3개가 있어요. 수영, 피아노, 그 다음에 남자면은 태권도, 여자면은 미술 혹은 발레. 이게 그랬었죠. 과업이야. 발달 과업이 있어. 엄마들이 네. 엄마라면 응당 애를 여기 보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치원 때는 그렇게 평이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가기 전에 안 끝났어. 나도 유치원 가기 전에 해. 그래서 유치원 가기 전에 뭘 했냐면 아이템프를 했어. 아이템플! 이제 그 얘기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아이템플! 네, 아이템플 해야죠. 아이템프를 하는데 지금은 학습지 선생님이 거의 여잔데 나는 40대 정도 된 아저씨가 오셨어. 흔치 않아.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마루에서 스티커 붙이기를 하던 게 생각이 나. 그 아저씨랑. 그러니까 정답에 여기서 뭐 주전자 모양이 이렇게 외곽선만 있으면 여기에 맞는 스티커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애들이 그 세모와 뭐 비슷한 걸 찾아봅시다. 그래서 무슨 뚜껑 세모 모양 이렇게 선긋기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걸 했지. 말했어요. 예, 우리 어머니께서 아이템플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자전거 타고 이제 아이템플을 돌리고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등에 엎였나 뒤에 앉은 상태에서 어머니랑 같이 아이템플 배달하러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남는 아이템플을 갖고 와서 저를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약간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 이게 되게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못 받았던. 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너에게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너를 뭐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계속 울트라맨 보고 싶고 심슨도 봐야 되고 막 애니메이션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막 엄마 계속 속세먹어 가라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게 애가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아싸라게 포기를 하겠는데 무슨 영재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죠 막 이러니까. 네, 맞아요. 엄마로서는 당연히 욕심이 나죠. 엄마는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걸로 보면 영재 말고 다니는 엄마들처럼 내가 얘를 망치는 게 아닌가 봐. 제가 좀 더 서포트했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울잖아. 그 영재 말고 다는 엄마들이 나오면 울어요. 이렇게 애가 저런 마음인지 전 몰랐어요. 막 이러면서.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걸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 사카린 씨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사카린이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마 너는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망했다. 왜냐면 저는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 분해했어요.
와, 망했네요, 저지.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일과 끝나고 집에 오면은 가전제품을 다시 조립하시는 게 일이었다고. 한 1년 동안 그랬대요. 리모컨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드라이버로 다 할 수 있는 거. 되게 나 무슨 위인전 읽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 그래서 막 전축 부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나네요. 냉장고 문에 냉장고 문에 매달려서 냉장고 타다가 문을 냉장고 뜯고. 문 떨어뜨렸던 얘기는 나네요.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슈퍼맨 보고 따라하겠다고 2층에서 뛰어내리고 지금 뭐. 은근한 힐란타임. 네. 또 HT도 나왔네. 네. HT. 네. 하여튼 뭐 그랬어요. 너의 치부를 내가. 뭐 슈퍼맨은 모든 남자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 뭐 유치원생 그랬었죠. 평이 있고 나도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원에 딸랑 하나 다녔어. 보습학원. 네, 이제 초등학교. 네. 근데 보습학원이 문제가 뭐냐면 집에를 들렀다가 학원에 가긴 시간이 애매해. 아하. 그래서 뭘 먹고 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죠. 그럼 그때 나오는 것이 그 떡볶이. 떡볶이 먹고 길거리 음식과 소년소녀. 아니면 그때 유행하던 게 컵라면을 갖고 가면 학원에 정수기가 냉온수가 나오잖아. 아, 그치. 맞아. 컵라면이 막 진짜 그 산업이 막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던 호황식이에요. 그래서 다른 컵라면에 뭐 새우탕면 이런 건 비싸니까 맨날 이렇게 주름이 잘 펴있는 육개장면을 먹었던 기억이 나. 짜장범벅 뭐 이런 거. 짜장뽕. 아니 난 맨날 국물 있는 거 먹었어. 아, 저도 도시락. 도시락면. 요렇게 두 개를. 왕뚜껑. 전 육개장 김치도 인정하지 왕뚜껑 아니야. 않았어요. 왕뚜껑 아니야. 안 먹어, 아직 안 먹어. 아니야. 아직 도시락면. 도시락이랑 육개장. 그러니까 육개장이 제일 싸고 만만하죠. 근데 꼭 육개장 김치 먹는 애들 있었는데 제가 인정 안 했고 그다음에 또 농심에서 나온 새우탕면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새우탕면. 인정 안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제가 뭐지? 그것들이랑 그것들이랑이네.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저희. 그 육개장 보면은 뾰족뾰족한 번개 모양 있습니다. 어묵이랑 그 수수깡 잘라놓은 거 같은 그렇지 노란색.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찾아 먹어야지. 맞아. 아 이거는 국물이 남았어도 클리어했다. 그거 먹고 학원 수업 들으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국어, 화요일은 수학, 뭐 목요일은 뭐 사회, 뭐 금요일은 영어 이런 식인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학원 숙제를 내주면 막 이렇게 졸린데 꾸역꾸역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학원은 항상 숙제가 있었어. 그리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더 있죠. 초등학교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먼저 하세요. 아니 저는 아까 학습제 얘기하니까 네. 그거 생각났어요. 공문수학이라고 현구몬. 공문수학. 네. 옛날에 공문수학이었어요. 네, 구몬. 요즘이나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이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 이상한 산수 문제를 엄청 풀게 했었어요. 반복 학습.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 막 1 더하기 2는 뭐 2 더하기 3은 엄청 많죠. 30문제씩인데. 막 몇천 개를 풀었어요. 맞아요, 체감상으로. 그냥 딱 2구 나오면 11 딱 나오게. 그러니까. 그렇게. 2구 11. 아니 그러니까 2 더하기 9 그냥 그냥 뭐 많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딱 나오게. 기계적으로. 그걸 엄청 했던 기억이 그게 나요.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A0에서 A 뭐 11까지 이렇게. 쭉 그렇지. 해야지 또 B0부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웃겼던 게 더하기를 가로로 이렇게 더하기를 시키면 되는데 꼭 그 다음 장 넘기면 세로로 또 맞아. 똑같은 문제를. 맞아. 가로 세로 했다가 사과로 했다 배로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네가 어떠한 문제 타입이 나와도 당황치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게 온갖 스타일을 다 반복 학습시키는 거야. 그게 수학의 가장 중요한 점이잖아요. 기계처럼 푸는 거. 그래야 계산 실수가 없거든.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그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지뢰찾기라는 게임인데 제가 그거 게임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저는 그거를 머리로 안 풉니다. 그거 기계잖아요. 저는 손으로 풀어요. 예. 네. 머리로 풀면은 그 스코어가 빨리 안 나옵니다. 네. 보이는 대로 네 개 찍혔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과 우측 버튼을 같이 눌러가지고 주변에 지뢰를 제한 나머지가 공식 있죠. 1, 2, 1이면 2 위에 있는 게 이제 지뢰가 아니고 그렇죠, 왼쪽 오른쪽 1이 1 위에 있는 게 지뢰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되게 많아요. 공식이 많아. 공식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외워서 해야 돼요. 손이 더 빨라야 돼요. 손이 더 빨라요. 그게 아마 장하다 장해. 아마도 공문수학을 해서 얻은 게 그런 게 아닐까. 오빠 지금 취미 막 수도쿠 이런 거 아니에요? 수도쿠도 많이 했죠. 네모네모 로직 진짜 많이 했죠. 저 네모네모 로직 진짜 미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드게임은 가서 루비큐브 할 사람들이야. 루비큐브 안 보고 하는 거 진짜 신기하더라. 불가능이 없죠, 인간. 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류의 사람들이야. 여기 다 4명이 앉아 있는 거야. 여튼 난 아니거든. 그런 2명과 그렇지 않은 2명이 앉아 있는 거지. 나도 전형적인 문돌이. 저도.
여튼 공문 수학이란 거 있었다는 거. 네. 저는 사실은 어머니가 저기 20점 받아쓰기 20점 사교육 폭탄 내리신 이후로 웬가 거를 다 했어요. 2학년 초등학교 이제 2학년부터 사교육 폭탄 날라와가지고 6학년 때까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종합반 다녔죠. 그다음에 네. 피아노 보냈죠. 그다음에 미술 보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점에 피아노 말고 다른 악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서 플룻 보냈죠. 플룻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이상형이었네. 플룻 부는 여자 진짜 좋아했는데.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외 활동으로는 안 되고 집에 있을 때도 애를 쉬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몬 같은 거를 했어요. 영재 수학이라고. 이 정도면 불쌍하다. 노예 노동자 같아. 쉬게 하면 안 된대. 영재 수학이랑 또 빨간펜 선생님을 했었어요. 아, 예. 거기에 사은품 많이 주는. 근데 빨간펜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네. 문제집 빨간펜이 있고 그 논술 첨삭 빨간펜이 있어요. 아. 두 개 다 시켰어요. 오. 진짜 힘들었겠다.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논술 빨간 펜을 초등학교 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때 저희가 그 학원이 폭탄이었던 이유가 네.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이 되면서 레이시 때 얘기했었죠, 그 얘기. 하나만 해도 대학 갈 수 있겠다 네. 하면서 아이들의 적성, 특기를 찾아줘야 한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컴퓨터 학원이 대폭발을 하게 돼요. IT. 그래서 2, 3학년 어린이들이 워드 자격증을 따요. 그래 실잘데기 없이. 네, 워드 3급, 2급, 1급 있죠. 워드 상담 저도 그거 했는데 필기를 했는데 필기는 쉽게 붙는데 실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해야 돼. 거기 있는 기능을 단축키로 해가지고 빨리 완성을 완성을 하는 건데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한글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지금까지 절대 안 쓸 것 같은 기능 있잖아요. 근데 안 쓸 것 같은 기능도 있지만 쓰는 기능도 있지 않나요? 그럼 뭐 그쵸. 실생활에 유용하지 않나요? 그때 했던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간 행간 줄이는 단축키를 외우게 되고 이런 건 있죠. 네.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한글보다는 워드를 더 많이 쓰기 그렇죠. 때문에 MS 워드 같은 거 쓰죠. 저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4명 중에 제일 잘해. 그러니까 제일 근데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워드 이해찬 듣고 있나?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고. 워드 3급, 1급을 다 하면 애들한테 뭘 가르치냐? 포토샵, 일러.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이런 기기 기사. 너네들 그럴 엑셀. 때가 몇 년도였니? 너 고1 때가 몇 년도니? 저 고1 때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라고? 네. 초등학교 4, 5, 6학년 초등학교 애들이 때 안 했어요. 나도 했는데 그때 베이징, 뭐 뭐, 이런 거. 아니 난 도스. 베이직은 했지. 도스 베이직은 했는데 그거 한 다음에 바로 워드로 넘어가요. 그게 PRINT. 그렇지 PRINT. 근데 그거는 중2 때 중3 때요. 기술과학 시간에 컴퓨터 그러니까 시간에. 왜냐면 이건 학원에서는 그러니까 윈도우 98. 그러니까 4학년이란 말이에요. 와. 4학년, 5학년. 윈도우 98 때 4학년이었어? 그러면은 나랑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네. 왜냐면 내가 98 때 응. 윈도우 98 때 내가 중2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때인 그래 거예요. 딱인 했다. 그래, 그래, 그때. 나도 했어. 그 무렵인 거예요. PRINT 나도 했다고. 나 초등학교 때 윈도우가 없었는데. 엑셀로 수식 넣어가지고 필터 걸고 이런 거를 걔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오. 그러면 그거를 애들이 한다? 그럼 내가 정말 뭐 전전이나 컴공을 갈 거야.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죠. 문과를 가서 내가 그렇죠. 뭔 소용이 뭐 있어. 자연스럽게 컴퓨터 학원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그때 배웠던 거 진짜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배웠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서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 그거를 즐겨찾기를 하고 HTML로 그거 노인 교육 어르신 교육원에서 평생 교육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 뭐 했냐면 그걸로 HTML 뭐 새롬 데이터맨으로 새로운 데이터는. 홈페이지 만들기. 아. 움짤 만드는 거 알아요? 그 포토샵으로? GIF. GIF.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거 배웠어. 근데 그런 건 좀 쓸만하다. 그쵸. 근데 쓸만해. 요즘에 블로그가 너무 편해. 그렇죠. 아니 그럼 그런데 뭐 근데 나는 진짜 쓸데없는 거 배웠다니까. 그 도스 시절에. 그러니까 쓸 데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나랑 생각해보면 아무런 아무 쓸모 없어요. 그 그거. 컴공도 아니고 전산학과가 배울 것 같아. 그런 거. 심지어 난 포토샵 이런 거 쓰면 땡큐였지. 나 얼마 전에 포토샵 책을 샀어요. 나 포토샵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책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보자 해서 책을 샀어. 두꺼운 거 25,000원짜리 그거. 근데 포토샵을 배울 때 뭐였냐면 우리가 그 웹에서 이미지를 하나 따온 다음에 근하신년이라는 그 한자를 거기다가 합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레이어 겹쳐가지고 그렇죠. 텍스트. 부드럽게 하는 그런 거 배웠어. 그런 거 연합장 만들기. 아니 좋은 거야 그거.
그거를 근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안 하면 까먹어. 아 물론 그렇죠. 네. 저는 일단 컴퓨터 똑같이 배웠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 이런 게 있어서 아침에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컴퓨터 수업을 들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게임방에서 청소를 해주고 게임을 할 때라 그래서 거의 게임방 알바형들이 컴퓨터 켜고 끄고 뭐 포맷하고 게임은 어떻게 깔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다 왜냐면 서단계 예 그랬는데 그 형이 전산과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뭐 이제 HTML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간단히 다 설명을 해줬는데 나머지는 제가 직접 게임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다 뜯어보게 된 거죠. 되게 위인전 읽는 거. 그러니까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PC방에 가서 청소를 하고 성공하면 그래. 위인전 되는 거야. 되게 일반적인 길이 아니잖아 지금. 예, 아까부터 좀 그지 같은 길이죠. 근데 예. 그때는 컴퓨터를 잘하는 게 뭔가 재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컴퓨터 못하는 사람이 어디서 다 하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타이핑이 빠르고 그런데 80년대에 태어났으면 되게 능력 있는 타이피스트였을 것 같고. 아니야, 니네 집에 없었을 거야, 컴퓨터가. 아니야. 80년대 태어났으면. 우리 고모 속기사야. 그래? 타자 자격증 있어. 민지 씨 저기 네? 큰 회사 하나 차리게 됩니다. 총무부 씨. 총무. 나 언니 회계하고 나 총무하면 안 돼. 나 볼펜 사고 막 종이컵 나눠주고. 큰 회사 차리게 되면 나 벽화 그릴게. 하여튼 그래. 주식으로 줘. 나 방 하나만 줘. 사장님. 그랬었어요. 진짜 옛날 얘기고. 사장님. 지금 멍청입니다, 지금. 그만 주세요. 방 하나. 아니야 사장님도 지금 너무 내가 신뢰한다. 회장님. 근데 그리고 동네가 의정부였잖아요. 그래서 PC방에 미군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솔저. 근데 이제 미군 형들이 그러니까 미군 형들이 결국 사교육가 나도 거기서 배웠다고. 미군 형들이 미국 게임을 거기서 하니까 영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영어인데 이건 내가 이 게임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냥 내가 얘랑 친해지고 얘가 양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게 하고 싶은데. 사람 대 사람이야. 게이머 대 게이머야. 그냥 궁금한 거야. 익숙해지미. 회복해서 전.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Can I ask one thing? 근데 이제 그 미군 형들 입장에서는 뭐 한 10살 정도 되는 꼬마애가 물어보니까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 알려주고 뭐 그래서 피자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주고 뭐. 나 이거 네. 생각났어. 완벽한 서당계로서의 삶이야. 우리 거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영어를 되게 잘해요. 키도 막 190이고 덩치도 엄청 큰데 이 오빠가 어렸을 때 용산에 사신 거예요. 용산 좋은 그래서 동네. 엄상구 좋은 동네. 엄마가 이렇게 사교육에 뜻이 있었던 분인지라 미군을 설득을 한 거야. 주말에 2시간씩 우리 아들과 영어로만 대화를 해달라. 거의 맹모네요, 맹모. 맹모래. 지금은 굉장히 영원히. 그 오빠 지금은 강남 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웠는데 영어는 유창해졌어. 근데 어휘가 수준이 낮아. 그렇지. 미군 영어인 거야. 슬랭 쓰는 거지, 슬랭. 야. 애가 인사할 때 주먹 치고 초등학교 3학년님. 애가 영어를 잘하긴 하는데 고급 단어를 모르는 거야. What the fuck 이러고. Who the fuck are you 이러고. 막 이렇게 애가 점점 건들건들해지고 어머니가 그건 모르셨던 거지. 영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꾸 애가 껌 씹고. 랩하고 막. 분홍색 껌 있잖아, 그거. 심지어 그 오빠 그 힙덕이야. 대부분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됐어.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저는 저도 이제 비슷하게 보스학원 다니고, 보스타파 학원? 그리고 바둑 배웠었어요. 그때. 그렇지. 네. 바둑이 또. 학원이었어. 기원이 아니라 그때는. 기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학교에 선생님이 와서 그때 칠판에 이렇게 옆으로 빼는 것 중에 모는 종이. 바둑이 있었어. 모는 종이 같은 게 있었어. 맞아. 대박. 예. 칠판에 이렇게 바둑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뺄 수 있었어요. 그 지도 한 번도 네, 네. 지도 세계 지도. 맞아.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게 있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점을 그려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뭐 묘수풀이 같은 거 해주시고 가르쳐주고. 그때로 실제로 학원이 바둑 학원이 차량 운행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었죠. 많아. 애들 머리 좋게 해준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왜 다녔냐면 거기에 이제 한 번씩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배우다가 거기 있는 나보다 2살인가 어린 2학년짜리 꼬마애랑 바둑을 뒀는데 내가 졌어. 근데 이미 바둑 룰은 알고 있었어요. 또 게임 좋아하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모부한테 배웠었는데 근데 너무 열받는 거야.
진짜 너무 열받는 그 분노 상태. 아, 안 되겠다. 나 집에 가자마자 엄마 나 바둑 배울래.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야. 엄마가 너가 바둑을 왜 배워? 그래서 꾸준히 했으면 이세돌인데. 그래서 바둑학원에 가서 그거를 열심히 배워서 걔를 이기고 그만뒀어요. 우와, 멋있다. 목표 달성. 네. 걔를 이기고 나서 저는 이제 그만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야. 집에 갔어. 그리고 한 번도 안 배웠어요. 나는 그건 있었어. 나는 내가 피아노 학원 안 다녔는데 친구들이 많이 다니니까 같이 가서 피아노 학원 그 방이 칸칸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면 친구가 피아노를 치면 선생님이 한 번 칠 때마다 표시해라. 사과. 그렇지. 그리고 그 정자를 쓰거나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론 책이 있어요. 숙제처럼 해야 되는 거. 뭐 3도 화음에서 여기서 맞는 개 이름은 뭐 이런 그렇지, 거 막 그렇지. 써서 숙제처럼 하고 하는데 선생님이 3번 치면 3번 다쳤니? 그러고 들어오시면은 선생님이 있으면 나 이제 나오잖아. 근데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은 왜 하나같이 다 긴 생머리 예뻐? 맞아. 히메나 선생님 스타일이 긴 히메나 생머리에 예쁜 데다가 안경 쓰면은 다 은퇴야. 다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다 이렇게 나이가 되게 다 젊은 선생님들이 그렇지. 많았어. 피아노 학원에. 애들이 그리고 그때 학교에 가면 너 체르니 몇 번 쳐? 아, 그렇지. 이게 인사말이야. 그렇지. 피아노 업계. 아니, 처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반배정 새로 받고 이제 첫 교실에 처음 모여서 이제 서로를 가늠할 때, 저 정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까지는 체르니 몇 번 치냐로. 바이엘 친다 그러는데 하수를 보고, 이제 시작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수행평가 시즌이 되면 피아노 학원에서 단소도를 하죠. 애들. 리코더 단소. 리코더 단소. 특별 수업을 해가지고 2시간째 그렇게 돈을 그래서 그러니까 간판에 그 피아노 학원이 아니라 무슨 예술학원, 아니, 음악학원, 음악학원. 음악학원. 음악학원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 항상 애들이 이거 집에서 연습해야 된다고 해서 엄마들이 그렇게 또 피아노를 집에다 사줘요. 그래서 그 아파트 사는 애들은 키보드도 많이 샀어. 아니, 껐다 켰다 하려고. 저기 격이 다른 애들은 피아노 학원 안 갔어요. 그 선생님이 집으로 오지. 선생님이 네. 오셨죠. 저도 이제 첼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집이 깨굴창에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교육열 때문에 약간 도시로 가자. 그래서 맹모시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거기가 어디냐, 샘내에 있던 데가 어디냐, 거기가 양주시. 양주에서 이제 의정부로 온 거죠. 점점 서울로 가까워지죠. 의정부에 왔는데 이제 의정부는 첼로를 가르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인 레슨하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차선책으로 피아노로 가라.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다녔었어요. 근데 피아노 가방 옆으로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거기 보면 무슨 뭐 세광 피아노라 합시다. 그럼 거기 맨 맞으면 이게 음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있고. 아니면 세강 피아노 밑에 건반. 주머니가 건반 맞아요, 모양으로 돼 맞아요, 있지. 맞아요. 피아노 그림이 있기도 하고 실루엣. 네, 맞아요. 그런 그래서, 식으로. 거기 다녔었는데 전 이제 그러고 나서 피아노 한 7년 쳤죠? 아니 피아노도 칠 7년 줄 아는 쳤어? 남자야? 네. 피아노 칠 줄 알아? 집에도 피아노 있잖아요. 오 마이 갓. 피아노 배워서 뭐가 좋아요? 나 그냥 근데 궁금해. 근데 저는 단소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배웠는데요. 근데 심심하면 쳐요. 근데 다 A예요. 근데 다 A 받아. 한 번도 실기에서 한 번도 A 미만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현재 살면서. 현재 살면서요? 어. 돈 드는 거 없죠. 피아노 좀- 있어요. 리듬 게임 잘해요. 또 있지. 내가 지금 굉장히 우러러보고 있잖아. 그리고 연애 초기에 막 매력 발산. 아니, 그걸로 매력 매력 발산. 발산. 그게 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얘기하래요. 아니고 집에 하얀색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의자가 있어요. 그 피아노 의자가 뚜껑이 열려요. 그렇지. 그렇죠. 보통 그래서 그렇죠. 책을 넣어야 거기다가 책 되니까. 넣고 거기에 책이 있는데 그 뭐 가곡 반주곡 이런 거 있잖아요. 오. 그냥 막 치면서 나 이런 것도 칠 줄 안다. 칠줄 금강산이 뚱뚱뚱 부른다 따라. 뭐 이게 막 흘러간 유행가 막.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그 린님이 말한 것처럼 금강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별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40번이었으니까. 그리고 체르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학을 갈 거냐 말 거냐 이 기로가 있었. 음대를 갈 거면 계속 하고 예. 아니면 그만둬. 왜냐면 와. 이게 배운 게 많으니까 너 음대 가도 된다였는데 이제 음대 가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을 상담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저희 집이 상황이 저희 집 원래 좀 잘 살았는데 가세가 네, 기울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IMF 때 은행이 망했는데 그 은행이 우리 집에 돈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에서 집이 하나씩 날아가고 예금자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날아가서 5천만 원 이제, 이상이었다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피아노 팔고 막 이러면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게임 쪽으로 이렇게 미용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음악에서 과학에서 게임으로 넘어오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엄청 많이 맞았어요. 엄청 때립니다. 손등에. 네. 아직도 트라우마 있어요. 그러니까 모나미 볼펜으로 손등 때리고 그다음에 자로도 때리고 손바닥도 엄청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너무 때려가지고 손이 망가졌었는데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연습을 하고 갔는데 이게 손이 하도 때려가지고 상처가 나니까 골문 거예요. 골문데 골문 손으로 뭘 누르면 치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아픈데 연습 안 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친 듯한 이 순환고리. 아니 위플래시네요. 그러면 학원을 그만두면 되는데. 아니지. 근데 아니지. 재밌잖아. 이제 사카라 씨 저 아는데 위플래시라니. 네, 저는 재밌으면은 계속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아프든 힘들든 졸리든 뭐. 그리고 참 이런 얘기 너무 슬픈데 쇼 씨도 아시겠지만 우리 세대가 뭔가를 배울 때 다소 맞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뭐 그냥 세대잖아. 네, 그렇죠. 그래, 학원에 숙제를 안 해갖고 가면 내가 맞는 거 안 억울해.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뭐 학생의 인권이니 이런 건 없잖아 우리한테. 인권이 없어. 교권만 있어. 스마트폰 꺼내서 찍고 이런 시대가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딱 치다가 띵 하고 틀리면 딱 때렸거든요. 띵해서 딱 때리는 순간에 손에 있는 그 고름 터졌어요. 팍! 근데 선생님이 미안한 거야. 모르는 거지 내 손이 고름 맞는지. 그런데 그게 이제 선생이냐고 그게. 아니 그래서 선생님 되게 미안하다고 그러고 손이 다쳤니? 라고 물어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구급여통 꺼내가지고 소독해주고 약 발라주고 집에 가서 쉬고 다음 주에 와라. 연습은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집에 가면서 되게 감동 먹었어.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했어요. 집에서 게임한 게 아니고? 네. 게임은 원래 기본적으로 했는데, 게임은 언제나,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사양인데 그걸 물어보해. 이러면서도 그때 이제 일본어 게임하면서 집에서 일본어 사전 놓고, 막 FC로 게임하면서 공략 보고. 너 손가락 골문 게 마우스 잡아서 골문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얘? 아니요, 저는 컴퓨터를. 조이패드. 컴퓨터는 중3 때 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락을 하도 해서 손에 다 물집 다 잡히고, 네. 거기다 그리고 피아노 치고 이러니까 완전 악조건이죠. 악조건이네. 네. 아주 진짜. 그리고 너 미쳤어. 너 그리고 집안일도 좋아하잖아. 손에 물 담그고. 네, 그렇죠. 아니 그때는 안 했지. 그때는 안 했죠. 그리고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해요. 지금 힘들어서 안 해요. 지금 안 하는 건 딱히 물어보진 않았고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고. 기회가 있을 때 어필하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막 김장한다고 나한테 사진도 보내고 이랬었는데. 아니 김장 같은 거 가면 다 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거 안 다녔는데 제 친구가 이제 예원학교라고 예중을 예원을 가려고 피아노를 입시 준비를 하는데 6학년 때 피아노를 치다가 졸려서 졸면서도 피아노를 쳤다고. 저는 콩쿨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 친 게 자기는 너무 질려가지고 떨어져서 고마웠대. 붙었으면 이걸 계속 쳤을 텐데. 무슨 오늘 사교육과 소녀소녀가 아니고 무슨 매력 발산과 소녀소녀가 아니야. 근데 이제 한 웃긴 얘기 하나 하자면 듣다 아리 꼽지 말입니다. 그때 저 5학년 때 포경 수술을 했어요. 근데 포경 수술하는데 학원 가야 되잖아. 컵을 달고 간 거야. 그래서 쳤어 피아노? 쳤지. 3시간인가 연습을 하는데 실밥이 그때 이게 포경 수술이 단계가 이제 녹는 실로 하면은 그 실들이 떨어져 나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피아노를 막 치우는데 실이 툭툭툭 떨어. 건반 위로? 예, 건반 위로는 아니죠. 더러워 죽겠어.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그러니까 컵을 대놨는데 컵 밑으로 이렇게 탁탁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저 신혼 초기에 민 씨가 직장이 없었어요. 네. 직장이 없을 때 그 손가락 푸는 그거 아세요? 그 피아노 칠 때? 네. 그 한온이라고. 라라라라라라. 계속 반복된 걸 치는 거. 스타카토로 치라. 이걸 하고 앉아 있는 거 이렇게 신혼 초에. 따라라라라라 이게 기본이고 또 선생님이 스타카토 따따따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잖아요.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치는 그게 뭐죠? 그 단어를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당김음인데요. 그렇지. 저도 까먹었어요. 선생님이 그거 이렇게 3개 이렇게 써줘요. 그냥 기본 스타카토로 치고 뭘로 쳐서 5번 15번 연습해와 이렇게. 이걸 하는데 기계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 근데 그걸 기계처럼 하고 쓰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념무상해. 아무 상관 안 하고 그게 뒷모습이 할 걸 하지 저걸 왜 하고 있지? 무념무상이 아니라 넌 지금 해야 될 게 있다고. 지금 당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널 당겨야 되는데 네 인생을 당겨야 되는데 의미나 당기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야 그러면은 지금 혹시 피아노 말고 저는 이제 플룻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플룻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 중1 때 현대백화점 천호점에 그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 문화센터에서 이제 배우는 거야. 멋있다. 근데 갔더니 어른은 딱 2명밖에 없고 다 내 또래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이미 소문이 난 거야. 이거를 시켜야 된다. 이거든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드는 것들이야. 그쵸. 사실은. 그렇죠. 플룻은 사실 그때 이제 그때 돈도 사실은 비싸지만 한- 20만 원 했어요. 그때 그래, 한 하나에. 2-30만 원 하지. 그것도 애들이 그냥 연습용이거든, 그게. 근데 그 은색에 반짝반짝한 걸 다들 이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가방. 그렇지. 뒤로 매는 그 가방. 그렇지. 그리고 긴 생머리 누나들. 미안하다. 아니, 그거랑, 전 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머리가 아니었어. 그거랑 애들이 많이 하던 게, 첼로까지 너무 부리고, 바이올린을 많이 했어. 바이올린이 가격이 또 뛰어요. 이게 플룻보다 비싸. 그쵸, 엄청 비싸. 목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그 송진이 나무로 문대는 하는 거라? 게 재밌고 신나는 그렇지. 거야. 턱에 이렇게. 그래서 그 송진으로 이렇게 활을 매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학교에 쉬는 시간에 막 그거 보여줘. 막 이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아니, 전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4살 때 했다. 이러면서. 아니 많이들 해라, 송진 매기는 애는 이러면서. 없었어, 우리 그거에. 송진 근데 막 보여주고 어, 막 그러잖아. 이거 있잖아요. 턱 이렇게 받치는 이 특유의 포즈를,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원래는 그 바디를 받쳐야 네. 되잖아요. 덧대는 거지. 근데 왠지 자기가 이 바디를 이렇게 받치고 인다는 걸 그걸 갖고 올 순 없잖아, 학교에 그 악기를. 그러니까 그쵸. 책 같은 거 있잖아요. 두꺼운 책 같은 거. 음. 이렇게 끼고서 봐. 이러고 있다고 맨날 이렇게 자랑하고. 그거를 근데 저희는 학교에서 그 부가 있었어요. 관현악부. 그래서 걔네들이 그거를 학교 끝나고 월수금 3번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고. 저희는 이제 그런 학부가 있는 그런 이제 동아리가 있었던 건 고등학교 때였고 중학교 때까지 그냥 그렇게 되게 부러워하면서 지냈는데 하여튼 저 사실은 그거 버렸어요. 에? 플룻이요? 집어 집어 던졌구나. 왜냐하면은 플룻이 계속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관리를- 녹이 안 쓰는데 맞아. 안 쓰면 녹더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꺼냈더니 이렇게 녹이 슬어 있더라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고 해도 제 아밀라제가 다 이렇게 그 속속들이. 속속들이 다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관이니까. 로얄지를 시작해서 아밀라제로 끝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펀지 달린 그 막대기로 그걸 닦아야 이렇게 되나. 닦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열심히 전 닦았는데도 그게 이제 어딘가에서 큰 부식을 작용을 일으켰겠죠. 썩어 들어가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 그 우리의 녹슬 추억과 함께. 그렇죠. 그 녹슬기 전에 한번 불었는데도 그래도 소리는 잘 나더라고요. 뭐 하여튼 어쨌든 뭐 플룻으로. 이런 플룻 얘기 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안 한 얘기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좀 정신없이 얘기했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교육과 소년소녀 네. 2편을 이어나가도록 이제 합창단 이야기 나와야 됩니다. 합창단과 그다음에 이제 본격 입시 토크도 또 그죠. 미술 얘기 안 해? 미술 얘기도 얘기 해야죠. 하는데 예. 예체는 좀 돌고 이제 네. 사교육의 꽃은 입시 아니겠습니까? 중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입시를 가면 갈수록 조용해질 예정입니다. 나는 할 말 많아.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손사탕 들은 사람들이여 그리고, 이리로 그리고 오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추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추억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으면 팟빵 리뷰 달아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